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트 자산운용의 존 대표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같이 퇴직연금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리고 개선한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존니 대표님께서 과찬의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퇴직연금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직장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퇴직연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대부분의 대답이 그게 뭐예요? 그래요.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이 너무 안 돼 있구나. 퇴직연금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퇴직연금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저는 회의를 갖고 있거든요. 퇴직연금제가 우리나라 국민들 노후에 대한 대비책으로 2005년 12월에 들어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제에 대해서 방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퇴직연금제는 원래 법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인데 근로자가 빠져있고, 제도 운영에서 근로자가 물어보면은 퇴직연금제 제가 가입은 했는데 무슨 제도에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근데 퇴직연금제의 핵심은, 키워드는 투자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주도형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해서 성과를 가지는 것이고,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책임지고 투자를 합니다. 자산 운용을. 또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는 가입자들이 책임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퇴직연금 제도가 노후를 위한 준비로서 역할을 하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제가 되어서 제도가 도입이 됐어야 되는데, 제도 도입에 급급한 나머지 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는 부분이죠. 미국에서는 대부분 이제 DC형을 도입하고 있죠. 이제 회사들이요. DB가 너무 큰 부담이 되고요. 기업주들한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책임지고, 그리고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육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다닐 때는 자산운용사가 와서 교육을 합니다. 젊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은퇴 시점이 많이 남았으니까 주식 경에 많이 넣는 게 좋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가 운영하는 펀드가 이러이러한 펀드가 있는데, 이제 펀드 매니저가 자기 펀드에 대해 소개를 하고, 또 경쟁사들도 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2번 정도 바꿀 수가 있어요. 펀드를 A라는 펀드에서 B라는 펀드를 바꿀 수 있으니까 서로 경쟁을 유발하는 거죠. 자산운용사가 와서, 자기 장점을 소개하고, 또 근로자들은 다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저절로 이제 교육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사업자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를 거쳐야 되는데, 사업자가 보통 보험회사 아니면 은행, 아니면 큰 증권회사,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전문 집단인 자산운용사가 근로자와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와 사업장이 결정해버리고,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지금 한국의 전반적인 제도인 것 같아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한국에다가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 자산운용사가 전문 투자 기관이니까 좀 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제가 주장을 해봤죠. 그 대표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잘 없는 계약형이라는 제도입니다. 계약형 제도라는 것은 사용자,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라는 금융기관, 근로복지공단 포함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제도가 운용이 되는데, 근데 이 계약 속에서 근로자가 소외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입자 교육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최초로, 아니죠,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법적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효과가, 효율성이 안 나오는 게 우리나라 가입자 교육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산 운용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자산 운용사들이 해줘야 되는데,
자산운용사가 사업자들의 계약에 막혀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걸 개선해 보고자 지금 기금형 제도를 논의하고 있고 또 디폴트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 뭐 법이 곧 통과될 것 같은데 일단 중소기업 기금형 제도가 도입될 거는 같은데 그렇게 되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신경이 좀 쓰이는 게요. 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단순히 퇴직연금 제도의 효율성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기업들한테 제대로 그런 자금이 공급되는 그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게 꽉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300조의 자금이 지금 자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딜레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어떤 기업이 우리의 메리츠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아니면 투자 철학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래서 저희를 초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기업에 가서 그 근로자들의 노후를 위해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소개하고 하는데, 사업자가 보험회사라고 했을 때 그 사업자가 우리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가 나는 메리츠 펀드 들고 싶은데 우리가 계약한 사업자는 메리츠 펀드를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사업자를 찾아가서 우리 펀드를 팔아주세요 하는데, 사업자는 규모가 작다, 아니면 뭐 아직은 검증이 안 됐다, 이런 이유로 고객이 원하는 거와 할 수 있는 그거를 고리가 끊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근로자가 나는 펀드를 내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싶다 했는데도 그분의 그런 의지가 중간에 이제 좌절된,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언론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수익률이 낮으니 뭐 국민연금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으니 그러는데,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려면 선택을 하는 근로자, 가입자들이 제대로 펀드를 알고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교육에서 한번 막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안다 손 치더라도 퇴직연금 사업자가 그 상품에 대한 라인업을 해주지 않으면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 한번 막히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그럴 능동적 어떤 행동을 보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안정성 위주로 운용을 해야 된다는 어떤 선입견들이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산 운용을 하면 안 된다는 편견들이 많이 있어서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거의 한 80% 넘고 DB 같은 경우는 9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퇴직연금에 대한 바라보는 철학 자체를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좀 맞습니다. 바꿔야 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많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 네. 같아요. 제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마지막 남은 퇴직에 준비되는 돈이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 이게 훼손이 되면 큰일 난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생각을 좀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정말로 나의 유일한 그 퇴직에 대한 준비금이라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그러면 내가 20년 후에 은퇴를 할 건데, 그러면 가장 일을 많이 시켜야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내 노후 자금이라 그러면 원금 보장력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아닐까 싶네요. 대표님께서 평소 철학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셨는데, 돈한테 일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제도 초기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이, 퇴직연금제에서 자산운용, 투자를 하면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4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퇴직연금 투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투자 이야기 하면 제일 먼저 듣는 이야기가 장기 투자죠. 근데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의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이야기, 분산 투자라는 이야기 듣죠. 펀드잖아요. 또 펀드에다 투자 한도 제한까지 걸려 있습니다. 이중 분산 투자로 되어 있는 부주가 있죠.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투자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투자금을 늘려가는데, 퇴직연금 적립금은 월급이 높아지고 연륜이 쌓이면 정액 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퇴직연금제 과세 체계가 정부에서 지원하게끔 해서 과세 이연입니다.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강력한 복리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부수적이지만 적립식 투자죠. 기본적으로 연간 뭐 나눠서 얼마씩 넣어주는 적립식 투자, 이런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제도는 퇴직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따라가면은 자기가 분명히 정식을 하고 있는데, 그 현상들이 요새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제도가 2017년 7월부터 직역연금 가입자들, 공무원, 군인, 그 다음에 사학연금, 이런 직역연금 가입자가 가입되게 되면서부터 이분들이 들어와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데 실직 배당형 상품으로 많이 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분들은 교육을 안 시켜도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와서 이 제도의 효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용노동부도 좀 이런 점을 좀 부각시켜서 이 제도가 그 투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대박을 입에 달고 사는데,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대박을 노려서는 안 됩니다. 중위험 중수익을 목표로 삼고서 지금 퇴직연금 자체가 안고 있는 본원적인 속성 4가지를 갖다가 믿고 간다면 충분히 노후 자금 마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제가 덧붙인다면 네. 강제성이죠.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네. 중간에 찾고 싶잖아요. 네. 또 그래서 자기가 뭐 자동차도 사고 싶고 막, 근데 이제 못 찾는다는 그 강제성이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봐요. 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못 찾게 했기 때문에 네. 중간에 마켓 타이밍도 안 하게 되고 샀다 팔았다 안 하게 되고 항상 투자가 돼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다리니까 퇴직연금 제도 하나 때문에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제도를 한국에서 도입했는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요새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보완을 하려고 그러고 법도 이제 바뀌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좋은 거는 과거에는 그 대기업만 하다가 이제는 소규모 사업장도 이제 다 이제 의무화되는 게 저는 네. 이제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업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의 약간의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퇴직연금제라든지 퇴직금제는 우리는 업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은 단일화입니다. 퇴직금제를 없애고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해 간다는 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우리 국가 노후 대책의 수단이 퇴직연금제인데, 우리 국가 차원에서 퇴직연금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교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노동부에도 초중고에서 가르치듯이 퇴직연금제를, 당신은 앞으로 직장을 가지면 무조건 퇴직연금제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당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자산 운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노후 수단은 수단인데 자산 운용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되고, 이것이 복리 개념으로 나간다는 개념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생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만 이건 당연적인 행위로서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이제 퇴직연금 컨설턴트가 많잖아요. 네. 근데 한국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지금 퇴직연금 컨설턴트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OECD 국가 중에 금융 문맹 국가, Financial Illiteracy Nation으로 분류가 되는 국가인데, 그분들한테 투자를 하라 하니 투자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퇴직연금 컨설턴트라는 제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퇴직연금 사업자들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퇴직연금 사업자도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영리에 더 부합할 수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에이전트 프라블럼 문제, 그 대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공적 사이트의 그렇죠. 예.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사업자 입장에서만 본다 그러면 제도의 전환이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도 좋고, 그 비즈니스 면에서는 큰 그 변화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초기에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인데, 노후 준비는 가장 안 돼 있는 거죠. 네. 근본적인 취지는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인데 오히려 금기관끼리의 게임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가장 심각한데, 그래서 모든 이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도와주는 거죠. 근로자들이 음. 그 당신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그 옵션이 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걸 택하면 유리하고 어떻게 택하면 좀 위험이 더 따르게 되고 그래서 그 위험과 그 리워드죠. 그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지금 빠져 있는 게 잘못된 제도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요. 그 대표님 말씀 정확한 지적이신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그 퇴직연금에 보면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퇴직연금 모집인도 기본적으로 제도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이분들 중에서는 출중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인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진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다면 그걸 우리 고용노동부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자격을 좀 더 강화를 해 나가서 이분들한테는 컨설팅을 받아도 좋습니다 하는 식으로 제도 발전을 한다면 충분히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우리 가입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고 가입자의 실질적 자산 정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슈인데 그 요새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은 가입자가 능력이 없거나 또는 그 자산 운용이 능력이 없을 경우 그 전문가가 대신해주는 자동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미국 재무부가 내린 최종 결론은 결국 금융 문명 때문에 그 서브프라임이 발생됐다는 최종 결론입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제도는 퇴직연금제에서는 있어야 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필요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또 어떻게 할 바를 알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 공부를 해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걸 전문가에게 맡겨서 자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 필요한 제도입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지만은 꼭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한 분이 저하고 그 유튜브를 같이 찍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같은 주제로 퇴직연금제도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듣는 얘기를 보면 국회의원들의 너무 대다수의 분들이 죄송하지만 금융 문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원금 보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디폴트 옵션 때문에 그 규모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도 그걸 도입하는 게 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갔을 때는 또 그 제도의 그 치밀함이 또 없어질까봐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기존의 그런 사업자 중심으로 간다면은 또 한 번 또 어려움이 있을 거라서 저는 이제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요. 조금 더 자산운용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가 금융 문명 국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금융 문명 국가가 아닌 나라의 퇴직연금 가입자는 어떻게 화를 내야 되느냐면 원금 손실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에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적립금 가치가 원금으로 가졌을 때 물가 상승률 대비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에 화를 내야 그 나라는 문명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원금만을 생각하면 이거는 문명 국가입니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겠죠. 예. 그래서 그렇죠. 디폴트에서 걱정하시는 것이 이제 사업자들의 역할이 디폴트 제도에서 또 크게 나오지 않는가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자, 디폴트 제도는 수익률을 높여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이 하는 역할은 제도 스포팅 역할이 제도에 있어서 밸류 크리에이션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좋은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제도 설계가 아직 안 끝났지만 반드시 자산운용사의 역할이 담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넓혀보면 이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양질의 자산이거든요. 단기성 자금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몇백억이 되는 이 자산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도 할 수가 있어요. 프라이빗 에쿼리,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도. 왜냐면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은 약간 위험하잖아요. 네. 상장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펀드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해지 펀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본의 그런 유연성에 대해서 그래서 근로자가 나는 20년 동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데 투자하겠다. 그렇지만은 내가 원금 보장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20년 동안 투자한다 그러면 큰 돈을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으니까 그런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그 국가 경쟁력으로 봤을 때도 다양한 그 위험 자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투자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다우지수가 지금처럼 뭐 만원으로 이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401K라고 하는 맞습니다. DC 예. 제도가 도입되면서 80년대 초에 레이건 정부 시대에 도입되면서 DB라는 걸로 묶여있던 퇴직 적립금들이 자본시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우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네. 그런 그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제조업으로 커온 나라이지만 향후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더 한 번 더 점프업을 하려면 자본시장에서 강자가 돼야 됩니다. 그 자본시장에서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도 있지만 퇴직금이 없어지게 되고 단일화되면 향후 한 20년 내에 모 기관에서 예측은 1,000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재원이고 국민연금은 이제 연금화 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한 700조 좀 넘게 있지만 자꾸 작아질 겁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될 퇴직연금이 원금 보장형으로 묶여 있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대계를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 노후를 생각한다면 큰 터닝 포인트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이제 작업으로 커질 수 있는 퇴직연금이 자연스럽게 그 자본시장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그게 이제 큰 바다가 되면은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면 그 물고기들은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의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창업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이 퇴직연금이 만났을 때 외국처럼 엄청난 몇 조 단위의 회사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그 401K 때문에 100만 장자가 몇천 명씩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게 영리했구나, 사람들이. 그 반대의 나라가 제가 볼 때 일본인 것 같아요. 제조업을 통해서 벌은 돈이 땅에. 예, 땅하고 원금 보장 거기에 묶여 있은 그 결과가 두 나라의 그 경쟁력에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정말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동지를 얻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부러운 면도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그 케이스가 호주의 슈퍼애니메이션이라는 개념 그 제도인데, 호주는 사실 슈퍼애니메이션 전과 그 후가 나라의 어떤 그 성격이 달라지는데, 그 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보냐면 1차 산업 위주의 국가였다면 그 이후에는 자본시장 강자, 세계 자본시장의 강자로 등장하는 배경에 슈퍼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슈퍼애니메이션은 정말로 이제 적극적 투자에서 바탕으로 해서 수익률을 보존해주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수혜자인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농담까지 있습니다. 은퇴하면 아기 낳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모시고 있던 우리 대표님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김 박사, 내가 호주에 갔는데 왜 애들이 그리 많냐? 그렇게 물어보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노후에 대해서 자기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아도 전혀 걱정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퇴직연금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그런 이제 저출산이 결국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결혼도 안 하게 되고 이제 아이도 낳지 않게 되는데 그게 다 엮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금융산업의 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또 개인들의 금융 지식, 이게 다 우리 출산율하고 연결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 뉴욕에 있을 때, 정확히 그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을 만나러, 저도 이제 우리
한국의 코리아 펀드를 그 마케팅하러 갈 때 호주는 제외했었어요. 그렇게 큰 자산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근데 어느 한순간 호주에 엄청나게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됐어요. 왜냐면 그 자금들이 커지니까. 급격하게. 예, 그게 커지니까 미국에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호주에 그 지사를 열게 되고 또 그 연금 그거를 이제 받으려고요. 그게 이제 호주가 갑자기 그 금융의 강자로 네, 네, 그렇게. 들게 돼서 지금은 근데 이제 한국도 저는 그 퇴직연금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거를 제대로 운영한다 그러면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한국이 정말로 금융 강대국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다양한 투자 대상이 생기게 되고 또 그거를 연구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저절로 그 한국도 금융 강국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금융 강국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퇴직연금 참여자들 간의 어떤 경쟁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이 사실상 업권 간 경쟁 뭐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냐? 가입자를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가입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땅 따먹기식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모두에도 좀 금방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비 근로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맞네요. 예, 예. 그래서 아니라고 사업자 경쟁이 아니고 가입자를 위해서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가입자를 위해서 하려면 수익률이 높여야 되는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수익률 높이면 그것이 가입자들 볼 때는 이게 내 수익이 충분히 되네 그럼 내가 있는 돈도 넣어야지 이 개념으로 선순환으로 돌아간다면 급격하게 자본시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우리나라에서 가능합니다. 왜, 뭐만 가능하냐면, 깨우치기만 하면 좀, 이렇게 방향에 대해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만 해주면 되는데, 지난 퇴직연금제 도입 이후 약 한 14, 5년, 2005년부터 했으니까, 한 14, 5년 동안에는 그게 아니고, 그게 퇴직연금제에서 근로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근로자를 위해서 경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업군 참여자 금융기관끼리 경쟁을 하면서 수수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경쟁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가입자 만족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정부 관계자들도 많이 만나보고 사실 거의 10년 전부터 이 퇴직연금의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근본적인 이제 그 생각은 마이너스 되면 어떡하느냐. 네, 네. 거기에 이제 매몰돼 있는 그게 거. 금융 운명이라니까요. 네. 그 매몰돼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면 너 책임질래? 숫자로는 마이너스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이제 금융 위기가 온다든가 중간에. 하지만은 결국은 장기 투자하게 되면 네. 충분히 그 자본주의의 기본을 믿는다면 충분히 그거는 보상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교육이 결국은 결정을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자산운용사가 와서 5개 회사가 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기업에 가서 우리는 당신들 퇴직연금을 이렇게 운영하고 싶다. 그게 이제 경쟁이죠. 그래서 그 근로자들이 나는 이 상품에 가입할래. 난 저 상품에 가입할래. 그런 교육도 저절로 되고.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 그 연금 담당자도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 휴먼 리소스에서 하는데 휴먼 리소스 계신 분들도 퇴직연금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가 와서 우리랑 하세요. 그러면 두세 개 중에서 나는 여기랑 하고 그걸로 끝나버리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가장 심각한 게 그쪽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건 나 같은 내용인데 근로자를 놓고 가입자를 놓고 자산 운용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수익률 담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어떻게 담보할 건데 이런 그 경험과 이런 전략으로 이런 전술로 하겠습니다. 하나 안 하나 했네 더 주고 못했네 빼고 이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한 명 한 명 깨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위반하시는 분들도 심각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저는 또 굉장히 빨리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나라는 네.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고 네. 인식이 되면은 빨리 변화하는 거는 그런 능력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희망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네, 네. 충분히 바뀌면 한국은 저는
더 큰 픽처로 봤을 때 한국은 대한민국이 금융 강국이 되는 거는 이 제도만 조금 손질이 보면 충분히 엄청난 이 작은 규모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주식시장이 과열이니 아니니 하는데 지금 대기 자금이 뭐 60조다 너무 과열이다 아니다 그러는데 지금 다 잠자고 있는 돈이 너무 많거든요. 국민연금도 그 한국 주식 비중이 아직 낮고 또 이 퇴직연금은 거의 잠자고 있고 그래서 미국처럼 꾸준하게 이런 자금들이 양질의 자금이잖아요. 이게 주식시장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주식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또 미국처럼 구글이니 뭐 애플이니 이런 기업도 한국에서 충분히 탄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말씀이 이제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막혀 있는 거죠. 네. 물리금 보장 상품에 막혀 있는 겁니다. 원금 보장은 없다. 원금 보장 생각하지 말아라. 예. 그 기회비용을 따지고 그다음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요. 그 리스크 지는 거를 즐거워해라. 네. 그래서 네. 이제 다시 그 근본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투자 인내도라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다시 한번 예.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투자 인내도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생기고 연습을 통해서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투자 인내도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탐욕 또는 뭐 욕심 뭐 이런 개념이겠는데 이 탐욕과 욕심을 제도적으로 제어해 주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퇴직연금제는 투자한도 제한도 걸려 있고 또 대상 상품도 제한 걸려 있어요. 미국과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그 공모 펀드만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연습을 통해서 한다는데 이거를 알게끔 해줘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 못하는. 그래서 거죠. 저도 보면 막 요새 주식 열풍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많이 생겼는데 정작 퇴직연금은 주식 비중이 없는 거예요. 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굉장히 유리한 제도고,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통해서 주식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은 은행에 있고,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걸 보면서, 이게 너무 심각하구나. 그래서, 저는, 진짜 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저기 퇴직연금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기회가 있으면 또 박사님과 한번 같이 또 한번 의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